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썸네일 보셨다시피 비트코인 관련 이자를 50%씩 챙겨 먹을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광고 받은 것도 없고요. 그냥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건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걸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클레이 ftx.com이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ftx를 운영하셨던 또는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드디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이 클레임 절차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항목을 다 하시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 부분하고 이런 게 절차 부분을 이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정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ETF 상품인데요. 일단 비토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대부분 이것도 프로쉐어스에서 나왔던 ETF이고요. 그 다음에 퍼포즈 비트코인 ET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비토와 이제 BTCC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비토 같은 경우에는 선물 계약의 롤오버 리스크와 거래 한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보관 및 보안 문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물 계약의 일정 기간이 만기가 되면 그 만기에 따른 롤오버에 따른 리스크 부분만 있다 보니까, 즉 선물 부분에 따른 계약 조건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는 않고요, 선물 거래 계약권만 갖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T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갑을 저장되어야 되고 해킹과 도난 위험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비토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이제 먼저 출시된 선물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져 있고 캐나다에도 상장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익과 수수료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수수료는 비토가 0.95, BTCC가 1 정도 나와 줍니다. 운용 규모와 거래량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연히 비토가 조금 더 우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서도 비토 하면 비토 보이시죠? 그러면 46% 대략 50%더 넘게 주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월로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해주었던 시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좀 짭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파이 농사나 이런 것도 귀찮고 어렵고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토를, 어차피 ETF 운용 부분이기 때문에, 캐나다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어떤 분께서도 이렇게 또 분석을 해 놓았는데, 출시한 지 이제 대략 한 대충 올려서 2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비토와 이제 비트코인 현물 주가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 변동률이 도플갱어처럼 일치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거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승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과 비토 다소 높은 편이지만 비토가 주가 상승 스프레드 차이가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배당금 지급을 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스프레드 차가 조금은 발생을 합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기똥차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힘이 좀 발생을 하니까 약간씩 스프레드 차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거를 왜 제시를 하냐면 더 크립토에 조금 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ETF로 돌려서 이렇게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15년대부터 23년도 때까지에 따른 바운드리 라인표를 보게 되면 점진적 하방의 상승 구도가 면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출시를 하면 더 높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비토도 최근에 점진적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좀 같은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퍼포먼스는 현물 대비는 좀 더 약하고 그 대신 해당에 있는 이자를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챙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형태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가 안 나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자를 받게 되면 15.4%에 따른 배당금 추이에 따른 세금을 자동적으로 해당 증권사에서 제외하고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자금을 오히려 현물에 있다가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크립토 쪽에서 사고가 나면 돈을 못 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진 형태이기 때문에 ETF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이야기를 하지만 ETF 자체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제 해당 원금은 손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손실되는 추이는 상패가 됐던 마지막 가격 추이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상품이 없어지거나 상폐가 되거나 해서 내 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는 없다. 단 이 가격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에 따른 손실과 수익 부분에 따른 차는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상품별 비교 추이가 있습니다. 프로시어스, 발키리, 바네크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시어스 대략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운용자산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한 8천억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구성자산 추이도 국채 비중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물계약 만기 통해하고 나머지 그 비중에 있는 차에서 일부 배당금으로 지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CME의 만기 시점을 좀 잘 보면서 어떻게 그 영향성을 같이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네크 쪽을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 바네크 쪽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자산 추이는 아닙니다. 미국 국채 추이를 본다고 해도 오히려 비트가 제일 크죠. 네, 적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또한 해당에 있는 추이에서도 여전히 가장 좀 여기 시카고 발키리 규모와 거의 좀 비슷한데 발키리보다는 조금 더 국채 비중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금리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동결에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이 국채에 따른 이익에 따른 시점도 분명히 수혜로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 시점에 알려드리는 배경은요. 자,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제 이자도 챙겨 먹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제 정성기 때가 되게 되면 이것도 차익도 먹고 이자도 그때까지 계속 챙겨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환경의 ETF의 특징으로 또
물론 세금은 내긴 하겠지만 반면에 그만큼 ETF가 상폐가 된다고 해도 해당에 있는 그 종가 기준, 그때 시장 가격의 종가 기준으로 해당의 그 금액 정도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누군가는 이 시스템이 뭐 나쁘지 않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또는 500만 원 선 정도까지는 여기다가 넣어서 못해도 50%니까 250만 원에 따른 이자 부분을 챙겨서 현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 500은 비트코인이 거의 절정기 때 왔었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익돈 먹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질 때 이렇게 계속 처맞고 떨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입을 해서 오히려 디파이 농사해서 위험성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 거기에서는 그냥 내 돈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ETF에다가 놔두고 그냥 야금야금 그냥 챙겨 먹는 전략도 쏠쏠하다. 뭐 저는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누가 뭐 정답인 거는 없잖아요. 그래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더 똑똑하게 어떤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어떻게 내가 역으로 이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